아까 어떤 국회의원님이 원래 노조위원장 출신이었다고 하시죠? 저도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위원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은 불교방송에서, 한 번은 파이낸셜 뉴스에서. 사업장을 바꿔가면서 노조위원장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다. 민주노총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2번씩이나 노조위원장을 하다 보니 여기서 지키고 저기서 지키고, 여기서 험담하고 저기서 모함하고, 그러니까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잠깐 빼고 심지어 기자 생활할 때까지 경찰들하고 놀다 보니까 경찰들하고 많은 친분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경찰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어떻게 민중운동한 사람이 경찰 편을 들 수 있느냐. 글쎄요, 저는 경찰 편 든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경찰 편을 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 편을 튼다라고 요즘 오해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경찰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경찰은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경찰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미워하는 만큼 검찰을 좋아했습니다. 검사들이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네. 한동훈 장관 검사할 때 꽤 샤프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황운하보다는 한동훈이 좀 낫지 않나?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이상하게 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두들겨 잡는 몽둥이가 된 것은 바로 검찰 때문이구나. 가만히 뒤에 앉아서 자기들은 잠잠 빼고 있지만 그들 때문에 경찰이 뒤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 저렇게 나쁜 놈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검찰과 경찰을 분리해야 된다.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법, 이것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경찰국을 만든다고요? 이거는 겨우 분리해둔 검경 수사권을 다시 갖다 붙이는 것이고, 겨우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킨 경찰을 다시 민중의 몽둥이로 만드는 최악의 실수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찰국 신설은 위법하다. 정부 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경찰국 신설하는 시행령은 틀렸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하십니다. 경찰국 신설은 위헌이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근데 다들 왜 위헌인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인을 정하여 위임받은 사무 혹은 법률을 집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 헌법 제75조 1입니다. 그런데 경찰국은 법률에서 위임을 하지 않은 사무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집행하는데 혹은 경찰조직법, 기타 경찰청법들을 시행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거, 위헌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헌이고 위법인 행동을 계속 벌이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상민 장관,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까? 위헌, 위법, 국무위원이, 대통령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국
주도를 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의 주범인 이상민 장관은 이제는 탄핵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분이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더군요. 탄핵 얘기 계속하면 역풍 분다. 역풍 불 건데 지금 개딸들이고 양아들이고 개시민들이고 떼거지를 몰려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니 여기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수박으로 찍힐 것 같아서 못하겠다. 모르겠는데 그렇게 반대 의견이 뚜렷하시다면, 반대가 소신이라면 이름 까고 말씀하십시오. 수박이 무섭다, 수박으로 욕먹을까봐 무섭다 라고 하시는데, 국회의원은 잘하면 칭찬받는 자리고 못하면 욕먹는 자리입니다. 아니, 잘해도 욕 안 먹는 자리, 잘해봤자 번전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겨우 욕먹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기자들 뒤에 숨어서 익명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이랬단다, 이런 식으로 하는 비겁한 짓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역풍이 분다고요. 그 역풍 어디서 부는지 왜 부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툭하면 역풍 분다, 툭하면은 역습을 당할 것 같다, 또 툭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역풍은 어디서 불고 왜 위험해집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죠. 중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 투쟁 강도를 낮춰야 된다, 우리의 고호를 낮춰야 된다. 그런데 그놈의 중도는 어디 있는 중도입니까?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의 중도층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그 중도층이 과연 얼마나 투표를 하러 나오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따 치죠. 중도층이 이따 치죠. 그리고 그 중도층에 표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들이 과연 어떤 이유로 어떤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세게 나가기 때문에 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표를 안 주는 겁니다. 탄핵이 역풍을 부른다, 중도층이 입안할 것이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행동을 하십시오. 정말 탄핵이 역풍을 부를 것 같고 중도층이 이탈할 것 같으면 거기에 상하는 대안을 내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정쩡하게 여기저기 눈치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중간층, 중도층 국회의원님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빼앗기고도 그러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면 이제 이 다음 차례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국회의원직을 빼앗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 앞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흔들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을 봐야 합니다. 왜 중간에서 있지도 않는 중도층, 있지도 않는 탄핵 역풍, 이런 거를 겁내서 주춤거리십니까? 주춤거리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믿고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윤석열 지지율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몇 퍼센트입니까? 오늘 24%입니다. 24%가 역풍이 불면 얼마나 불고 중도층이 있다면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겁내지 말고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유민주당